그러면 11월 세미나 진행해 볼까요? 오늘 바깥에 날씨가 많이 춥죠. 겨울에는 추워야지 또 제맛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제가 이제 텃밭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텃밭을 하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배추를 좀 심어 놓은 게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갔었는데, 캐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또 작아서. 근데 이 배추가 이제 김치 하는데 쓸 수는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배추를 너무 늦게 심었어요. 배추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잘 없어요.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제대로 된 상품을 못 만들었죠. 김장이라는, 김치라는 걸 제대로 못 만들게 돼버렸죠. 자, 오늘 주제는 개발기술사업화, 지난달 10월 달에 이어서 개발기술사업화 실무 2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물으시는 내용 중에 개발기술은 뭐며 기술 개발은 뭐냐? 그 개발기술이라는 거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개발이 되어 있는 기술. 그러면 기술 개발이란 거는 어떤 그 원천 소스나 방법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기반의 지식은 있는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기술로 이제 만드는 거. 이거는 사실 기술 개발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개발 기술이니까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에 정책 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 또 그렇게 개발이 되어진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달에와 마찬가지로 경영과 기술 경영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경영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체계화시킨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법은 법으로 정해진, 법으로 만들어진 생명체, 사람, 법인격, 이 법인은 태어났다 금방 죽는 것보다 오래오래 동안 영속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업체는 100년 기업, 200년 기업 이렇게 가면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되어야만 기업도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무쌍한 어떤 주변 환경에 대응을 해서 혁신을 갖다 연속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 경영학이라고 보고. 그럼 기술 경영학은 뭐냐? 기술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체계화시킨 거. 그죠? 기술 기반으로. 이게 이제 연구 기반을 갖춘다든지 아니면은 개발되어진 기술을 좀 더 융복합화해서 새로운 어떤 제3시장 아니면은 블루마켓 같은 데를 새로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경영학은 기술로 혁신하여서 돈을 벌고자 하는 연속적 그 CVN 창출이다. 이렇게 지난달에 아마 한번 짚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술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과 경영 능력을 연결하여 엔지니어링과 경영학, 과학 등에서 도출된 지식을 결합해서 기술 투자 비용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관리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기업 생존 부동식 도에 이거 지난달에 봤습니다만은 저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 재료비하고 노무비, 경비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변수를 가지고 변해가는 요인 중에 하나인 비용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 변수를 개선을 하고 수익성 있는 지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 세 가지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판매 가격에 대비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치에 비례를 해서 분석을 하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향상이 되겠죠. 원가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싸게 팔더라도 소비자가 굉장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 그죠? 교환 가치. 화폐하고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하고 이제 교환 가치를 아주 베네핏이 있다고 이렇게 느낀다면 참 좋겠죠. 그런 제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그 기술 관리가 개발기술 사업하는 환경 변수 요인들을 쭉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달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겁니다. 뭐냐면 기업 외적인 요인 중에 기업 간의 경쟁 격화도 많아지죠. 우리가 동종 제품을 뭐 각종 업체마다 좀 시장성이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좀 높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쟁이 격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나 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 제품마다 전부 다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짧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는 연구개발 투자라는 쪽에 새로운 상품 개발해서 출시를 한다는 그런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테크가 심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는 게 작년에 있었던 기술과 올해 있었던 기술 틀리겠죠. 그 과거 여러분 핸드폰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이렇게 카메라라는 시장을 이렇게 잠시라고 카메라의 매출을 갖다가 줄여줄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외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게 사실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기업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발 기술을 사업하는 데에 기업 내적인 환경 변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용을 자꾸 절감을 시켜야 된다는 그 압박, 그죠? 코스트를 줄인다는. 그 다음에 어떤 단위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 아웃풋을 갖다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성과주의. 그 다음에 R&D의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러이러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 목표를 상실하고 결과 외적으로 목표하지 않았던 목표와는 전혀 상반된 어떤 연구 결과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 내부에서는 굉장히 품질을 굉장히 높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개발기술 사업하는 환경 변수가 기업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제품이라는 거는요.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연구를 했던 이 제품의 기술 지향 제품이 시장 적응을 실패하게 되면은 이 제품은 사업화에 실패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사업화 실패합니다. 그러면 사업화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을 한 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개발 기술 사업화에 과제가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시장에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 적응에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으면 미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시장의 수요자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는 가치 창출형, 이 가치 창출이라는 건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가 되겠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시장에 출시가 되어서 시장 적응에 실패를 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과 전술 자체가 아주 좀 유연하게 플렉시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기술 사업화의 주요 과제는 유연한 경영 전략과 전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그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개발기술 사업하는 데는 첫 번째, 개발기술을
어떤 그 기술을 개발을 한다.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죠? 그 원천을 확보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원천 기술이 내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노하우 기술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연구 개발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전을 봐서 아웃풋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하는 이전 기술이냐. 이 개발 기술의 원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은 단 이전 기술, 남들이 개발해 놓은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전 받을 때는 이거는 좀 점검을 하자. 그건 뭐냐면은 1-2에는 현재 이 개발된 기술의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 여러분 보세요. 기술이라는 게 1단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초적인 연구 단계,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연구를 통해서 아니면 이 기술을 연구를 통해서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실험 단계에 있는 기술인지,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이제 막 시작품을 만들 수 있는, 테스트는 해보기 전이지만 모급을 만드는 이런 기초 단계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제품이 이제는 돈 투입이 되게 되면은 양산을 해서 실용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단계인지, 이 양산 전 단계죠. 그죠? 양산 전 단계인지,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산 단계일 경우는 수익과 바로 연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일 경우에는 그 기술을 개발시켜서 제품화하는 데까지의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후에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개발된 기술을 원천으로 해서 제품 만들어 시장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검토해야 되는 기술 중에 이전 기술은 바로 기술의 진행 단계, 개발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이거는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기술을 사업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꼭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바다에 항해를 이렇게 하더라도, 캄캄한 어떤 그 바다에 항해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다면은 사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야 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근데 대개 보면은 창업을 하든 이 개발 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하든 아니면은 기존 업체에도 어떤 그 개발 기술 사업화를 새로운 품목으로 사업화를 한다. 이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건 사업 계획서라는 거죠. 이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서 그걸 매일 들여다보면서 이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 계획서는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사업 진행을 하는데 대내외적인 변수, 예측 가능한 변수, 예측 가능하지 못한 변수, 제3의 변수,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변수들이 이 사업의 스케줄과 그 다음에 진행의 자금 운용에도 여러 가지 변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는 사업 방향 관리의 나침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화의 핵심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 제품의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느냐. 우리보다가 내가 신규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우리보다가 이미 먼저 출시를 한 거, 기술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는 기술의 제품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경쟁 구도를 알아야 될 거고. 근데 정말 많은 연구개발 지원 자금을 아니면은 많은 연구개발비를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이 시장이 너무 작아요. 판매를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작다든지 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시장의 규모가 너무 적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규모의 어떤 경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게 되게 되면은 매출이 작아지게 되면은 매출의 한계에서 오는 수익 창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개발된 어떤 기술 사업하는 데는 이 핵심을 꼭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가 유통 채널하고 어떻게 팔 거냐. 유통 채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죠. 그리고 이 유통 채널을 확보를 하는데 과연 이 제품들을 만들기만 하면 서로 와서 제품 좀 주세요. 우리가 팔아야 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유통을 가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구조의 제품이냐,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관련된 겁니다. 그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기술 사업화라는 거는 그 제조업에만 꼭 국한되는 거는 아니겠죠. 여기 지금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까? 라고 빅머니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이 제조업뿐만 아니겠죠. 이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회사도 아마 마찬가지, 이 정도는 점검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계절 주기의 유무. 요즘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 어저께 이제 제가 제품 판매,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난방용 히터 제품이 아주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모 회사의 제품을 봤어요. 벌써 이제 겨울 시작된 지 한 2, 3개월이 되었는데, 벌써 한 몇만 대를 팔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봄 되면은 팔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월, 2월이 되면은 판매 수량이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개발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한 제품을 갖다 사업화를 하려고 할 때는 계절 주기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계절적으로 유통의 판매 수량의 변동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점검을 해서 대안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화의 핵심 중에 네 번째 내용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자금 계획 및 자금 확보 용이성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그러실 거예요. 작년 여름에는 선풍기 대용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방 안에 있는 냉기를 브로아 스타일로 불어주는 그러한 그 선풍기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이 획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제품을 생산했던 회사에서 이 수많은 주문을 갖다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초기 구매 자금이랄까요? 원자재 구매 자금? 이게 없어서 판매 수량을 제대로 목표한 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거를 사업화를 할 때는 수요의 예측도 중요하지만 그 수요의 예측에 원자재 구매, 그 다음에 판매 대금이 들어와서 회전이 돼서 나갈 때 또 새로운 제품 만들고, 이럴 때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판매는 뭐 굉장히 잘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 팔았다,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업하려는 기술에 이게 전문 인력의 의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개발해주는 어떤 전문 인력이 만약에 유고가 생겼다, 없어졌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은 문제가 좀 있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원래 유행만 반짝하고 내년에 판매 안 된다. 그럼 원래 투자 대비 수익 창출, 원가 구성, 내년에 또 문제가 되겠죠? 지금 말씀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 6가지, 이게 7가지죠. 가나다라 마바사 7가지는 사업화의 핵심이 되는 그 7가지는 꼭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사업의 어떤 방향, 목표 설정을 해주는 방향타다. 그리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내부의 진행 점검하는 어떤 그 기술 개발에, 아니면 기술 개발을 사업화할 때, 기술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상업화할 때, 제품화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로드맵의 역할을 하면서 제품 개발, 양산, 인증, 인허가, 판매, 유통, 자금 계획 중심으로 내부 진행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외 기관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가 조금 패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외 기관에 제출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기술 경쟁력에 관한 우리 내부의 기술 경쟁 레퍼런스라 그러죠. 어떤 역량, 기술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연구개발 능력, 그 다음에 연구개발하는 데 주요 중심이 되는 그 인력들의 구성, 그죠? 어떠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고 이걸 개발을 전담을 하고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1년 차가 되게 되면은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이렇게 실현이 되고, 그럴 경우는 추정된 재무계획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많은 이익이 실현이 될 거다라는 대외 기관에 제출하는 부분, 물론 이제 투자 유치라든지 대외 기관 우리 회사를 갖다 소개하는 이런 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대외 기관에 제출하는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업체를 소개하는데 간략히 한 두 내외, 그죠? 두 매 정도. 그 다음에 개발되는 사업의 어떤 개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을 개요를 설명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기술 너무 전문 기술 영역의 전문 기술 표현만 많이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 개발 기술 사업화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사람들께서 아주 쉽게 이게 이러이러한 기술, 이 회사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있어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시장에 이렇게 파는구나. 그러면 이 제품은 이렇게 판매돼서 수익이 이렇게 창출될 수 있구나. 좀 쉽게 좀 그 눈높이를 낮추어서 전문 용어를 조금 배제하되 풀어서 줄 수 있는,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전문 용어를 써야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지나친 화려체, 지나친 건조체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의 개요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추정 재무 및 자금 조달 운용 계획. 이런 사업을 한다고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돈이 필요한 건 충분히 알겠어요. 무엇 만드는 데는 무엇 개발하는 데 얼마, 그 다음에 이거 제품을 양산하는 데 얼마 비용. 이렇게 들은 이 자금 조달을, 내 자금은 얼마인데 필요 자금은 1억이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5천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야 되겠다. 은행권에 차입을 해야 되겠다. 빌려야 되겠다. 뭐 이런 아니면 보증기관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만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사업화의 핵심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했는데 7가지. 그 중에서 이제 원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의 형태면 인력 의존도, 고용 형태. 자, 여러분 창업 초기에 아주 하이테크 기술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소위 말하는 박사급 아니면 전문 기술사, 그리고 연구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그 분야에 좀 뛰어난 인력들, 이런 인력을 우리가 고용 형태로 가진다면은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원천 기술이 그 인력에 100% 의존하는 거냐? 대표자의 어떤 그 입장에 봐서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나오는 형태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만 개발하는데 관여를 해주는 건가? 그러면 나중에 양산이 되고 시중에 판매가 되었을 때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 개발하는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전속 계약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완전 고용으로 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어느 게 우리 회사의 효율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 경쟁력은
이게 과연 시중에 나와서 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유사 제품들이 얼마나 나올 거냐. 그렇게 해서 소위 내 시장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러면 이거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어떤 그 수준, 이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얼마나 활용을 할 거냐. 그죠? 이게 판매하는 방법이, 기술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 보면은, 마케팅의 활용도도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모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각종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컴퓨터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전제품을 쓰잖아요. 이런 가전제품을 쓸 때, 전력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참 전력이 너무 많이 싸졌죠. 그랬는데, 대기 전력을 절감하는 절감기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모 회사에서 완전 자동으로 대기 전력을 절감하는, 컴퓨터를 끄게 되면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인입 전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러한 완전 자동의 신기술을 개발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요, 개발이 되었다는 정보만, 마케팅의 어떤 그 노출만 되니까 그 필요한 기업, 우리가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 작은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물건을 먼저 주라. 우리한테 전용으로 우리가 주라. 응? 독점으로 주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기술의 경쟁력에 그 앞서 있을 경우에는 마케팅도 굉장히 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 그 다음에 양산계획 일정 수립.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생산 형태를 우리가 자사에서 전부 다 완제품을 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거기에 부품으로, 아니면은 일부 부분품을 해서 납품을 하느냐. 그렇죠? 어떤 제품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관한 그 부품 리스트, 내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자 하는 제품,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그 부분품, 구성품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지 그 코스트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각종 이제 부품들의 코스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량 구매. 소위 말하는 이제 구매의 수량, 일정 규모의 수량이 되어야만 그 이제 발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 부품도 있잖아요. 그런 제품, 부품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매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파트리스가 작성이 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규격, 인정, 승인.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제품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안전 규격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식품일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아야 되고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제품으로서 특정한 규격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품인가, 이 제품도 먼저 알아야만 우리 개발기술 사업할 때는 이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국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원, 인증센터 이제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집어넣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한 겨울 시즌인데 이 겨울 시즌에 맞는 난방용 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장장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판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전에 개발기술 사업화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사업계획서상에 반드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센터의 컨디션도 알아보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매출 계획은 당연하고요. 자금 계획 당연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출시하는 제품이 어떤 식으로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거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 거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
이런 게 또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기간이나 비용은 또 얼마나 들 거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중간에 보게 되면 어떤 개발되어진 기술을 사업화를 하는 데에 사업화를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서 특히 이제 내부에서 진행 점검용으로 들어갈 땐 반드시 이 부분들은 좀 항목화해서 체크리스트화해서 매번 수정 보완을 해서 변수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개발기술 사업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질문사항 없으신 것 같으네요. 또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 기술을 사업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로드맵, 이제 일정표 만드는 거겠죠. 로드맵. 이거는 어떤 현재 우리가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현재와 그 다음에 이 개발 기술을 사업화해서 제품이 출시된 그 이후, 향후와 그래서 as is, 현재와 그 다음에 to be,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래 출시가 됐을 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 출시해야 되느냐, 이거를 두 개의 지표를 놓고 현실적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두 개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는 것을 그 로드맵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나 이 분야의 어떤 그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로드맵 정의를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이 세미나의 개발기술 사업화라는 이 테마 아래서는 로드맵을 이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목표 대비 향후에 우리가 출시하고자 하는,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시장 아니면 그 기술 개발 목표, 제품, 이거의 성능과 현재와의 차이, 이 부분을 갖다가 수정 보완을 낼 수 있는 어떤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 이거를 이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기술 사업화 그 로드맵 작성의 효과는요, 저 왜 만들겠습니까? 이게 포괄적인 프로젝트 관리 효과가 있어요. 이건 조직 내에서 목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 개발 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인적 자원부터 물적 자원의 어떤 자원 관리상의 어떤 주의점을 갖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이 바로 로드맵 작성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죠? 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를 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로드맵이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을 위한 근거 자료의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일정에 따라 가지고 개발의 어떤 그 주요 목표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상으로 재원이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위한 근거 자료의 효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간의 비전의 공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경영자뿐 아니라 모든 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니면 모든 회사의 전사적인 어떤 그 자원이랄까 이런 분들이 볼 때 누구나가 다 경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다. 왜? 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니까요. 우리가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자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아마 힘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드맵 작성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업계획하고 로드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쪽에서 이제 이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개발기술 사업화라 그랬잖아요. 개발기술. 그죠? 그러면은 기술 개발과, 자, 제일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전부 다 개발기술이잖아요. 예. 개발기술. 근데 개발기술과 기술 개발은 다르다 그랬죠? 자, 개발기술은 이미 개발되어진 것을 사업화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기술의 어떤 그
진행 과정으로 보면 TRL 수준으로 봤을 때는 기초 연구 단계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되어진 겁니다. 개발이 되어진 거를 사업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 단계 이전까지는 와 있는 겁니다. 양산 단계까지 와 있는 거를 개발기술 사업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거꾸로 이야기할 때 이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제 아펜딕스 자료를 다시 저 뒤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기술을 우리가 또 지금까지 개발되어진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되어진 기술을 조금 더 새로운 시장, 신시장 개척, 아니면은 신시장이 아닌 시장을 확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중요한 건 또 뭐, 현재 우리 기술, 현재 우리가 개발되어진 어떤 제품, 출시된 제품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때 새로운 업그레이드 되어진 융복합 기술을 갖다 개발을 할 때는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의 R&D 과제를 단계별로 과제 평가하는 항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국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특별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 줄 테니 이러이러한 제품을 아니면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에서 해보고 싶은 이러이러한 지정 과제가 있다면 도전을 해 보십시오라고 국가에서 공고를 합니다. 이거를 국가 R&D 과제라고 보고, 이 R&D 과제를 특성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죠. 과제 선정 단계가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있죠. 선정 단계 처음에, 그 다음에 완료 시에 목표 달성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사업화를 위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정녕.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사업부의 이제 스펙 같은 거 전부 검증하러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개발되어지고 난 다음에 매출 기여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별로 보게 되면 과제 선정 단계와 과제 진행 중, 과제 완료 후 이렇게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국가 R&D 과제의 과제 평가를 하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국가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여러분 아마 정실미 카페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국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그 기술 연구 과제 지원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럴 경우에 특정 과제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 단계에 있던 아니면은 상업화 단계에 있던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연구 성과를 최종 결과물로 가지고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최종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걸 시장에 출시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그 역시도 국가에서 기술 개발 지원하는 제도의 이제 취지에 맞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가 된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도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된 기술 개발을 하는데도 국가 연구개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씨앗 기술 성장 지원 기술 개발 사업. 이것도 역시 어떤 그 아이디어와 회사의 어떤 기술 개발 능력이 있을 때
제품화할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고 수익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개발기술 사업화 이전에 최종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이 제도입니다. 여러분 공고문 이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음에 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씨앗 기술 성장 지원 기술 개발 사업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 사업에 신청을 하기 전에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죠? 특허 기술, 그 다음에 공동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화 전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허 기술은 우선은 우리 회사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회사 고유의 어떤 기술인가, 그죠? 아, 예. 질문상이 개발 기술과 그다음에 기술 개발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개발 기술이란 건 시점 차이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개발 기술이란 것은 개발이 이미 되어져 있는, 그러나 시장의 양산 단계 이전에 있는 이런 거는 개발 기술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란 것은 특정한 어떤 그 상업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술, 그러니까 이전 단계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개발 기술은 이미 후 단계로 보면 되고요. 기술 개발은 전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미나의 과제를 맞추기 위해서 개발 기술과 기술 개발을 조금 차이를 둔 거는 시점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맞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그렇죠. 기술 개발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네, 기술 개발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되어진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시점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 차이라 그랬습니다만, 시점 차이니까 이미 개발되어진 기술입니다. 이미 우리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까지 와 있다면은, 우선은 원자재 구매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상품화해서 출시를 한다면 바로 이 수익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개발되어진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을 이제 융자하는 사례도 있죠.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것은 어떤 그 기술을 지금까지 아이디어 단계, 우리가 특허 확보된 지적재산권으로 확보되어 있는 기술을 사업화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한 최종 기술,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자금을 받아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패스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양산에 돌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발되어진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자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개발이 되어지고 상업화 목전, 양산화 목전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융자 제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연구개발 지원 자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지적재산권이 있고 특허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멋있는 상업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술 기반으로 어떤 특정 유무형의 서비스도 있죠. 그 다음에 유형의 어떤 그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단 제품이 완제품도 있고 반제품, 뭐 그냥 부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요거 만드는 데까지는 정부에서 기술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거 그러면 상품화 한번 해봐라. 상품화 가능성 있는 거 한번 연구 개발해봐라. 제품 만들어봐라. 이렇게 그게 R&D 지원 자금입니다. 근데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 시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지어야 되고, 원자재도 사야 됩니다. 그래야 팔지 않습니까? 그때는 R&D라는 재금에 무상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D 자금, 무상환 자금으로 지원이 된 자금을 가지고 개발되어진 어떤 정말 수익성 있고 파급 효과가 좋은 이런 제품, 첨단, 그죠? 좀 유니크한 제품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경우에는 이거를
사업하는데 자금은 융자를 해줍니다. 장기 저려. 이것도 정책 자금이죠. 그죠? 좋은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개발 자금으로 멋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멋진 제품 개발했어요. 이거 사업하려면 돈이 없대요. 정부에서 돈 줍니다. 네. 그게 바로 보증기관이 있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기술이고 이 제품은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 출시하면은 파급 효과도 크겠고 또 수출에도 이익을 좀 달성할 수 있겠고 이거는 또 뭐 고용도 창출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사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자금 지원해 줍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기업당 연간 뭐 20억 원이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20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단 10억 이상 시설 투자 기업은 10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그죠? 10명 정도 채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개발 기술과 기술 개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가 개발 기술 사업화입니다. 이미 상업성이 있는, 사업성이 있는 양산 직전에 시장에서 요구가 있고 만들어서 팔면 될 수 있는 어떤 이걸 사업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 기술 사업화, 다시 표현한다면 개발되어진 이미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기술 기반에 되어 있는 것을 그 기술 사업화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차이를 비교한 게 기술 개발. 기술 개발은 얘보다도 한참 더 어린, 그죠? 전 단계니까 이제 구분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개발되어진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려고 했는데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 지원도 이렇게 해주더라. 그죠? 시장에 나가면은 뭐 정말 소비자들이 아주 열렬한 반응에 막 지금 겨울이니까 굉장히 좋은 전기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따뜻하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은 지금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돈 투자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 개발 기술을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도 만들어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개발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개발되어진 기술 사업계획서 만드는 거는 이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회사의 개요. 그죠? 우리 회사는 뭐 제조업이냐 아니면 유통이냐, 남들이 정말 개발되어 있는 멋진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냐, 아니면은 그렇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거냐, 그건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 개발기술 사업계획서에는 중요한 회사의 개요, 두 번째가 대표자 인적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표자 인적사항하고 주요 경영진 현황, 주주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개발기술 사업화라 그랬죠? 개발기술 사업화니까 사업화한다 그랬으면 내 돈으로 다 해도 되지만 대외기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대외기관에 제출할 때 제3기관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를 이해를 하려면은 무슨 뭐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장이 뭐 하던 사람이야? 이 기술자였냐? 아니면은 기술자는 아니었는데 동종업계에 좀 있었던 사람인데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냐? 근데 자기가 기술 개발은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주요 경영진을 들여다봤더니 아주 뛰어난 기술 개발 능력자가, 연구자가 있다. 이거 기술 역량이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연구자도 여기에 주주로 되어 있고 대표도 주주가 되어 있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픈 경영 체제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투자자 입장이나 아니면 자금을 융자해 주는 어떤 기관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쉽게 말하면은요, 보증기관에서
돈을 지원을 해줬을 때 안 떼일 정도의 어떤 역량은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자, 업력이, 이 기술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직장 생활을 했던 그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쪽으로 많이, 역량이 있다면은 그런 건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인문계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기술 계통에서 하는 어떤 그 수료, 그 다음에 공정관리사, 뭐, 이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기술 개발에 좀 관련된 이런 교육이 있는 거를 여기다가, 경력사항에도 좀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 좋을 겁니다.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쵸? 자, 다음 내용 보면요. 개발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는데 이 사업의 기술 경쟁력이 꼭 들어갈 겁니다. 그죠? 네. 보세요. 네. 지금 세미나 중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필요한 것만 받으시고, 여기 이제 이 개발기술 사업계획서는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요거 참고삼아 이렇게 뭐 프레임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은 다 있으실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추종 요약, 손익계획, 투자계획.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오늘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사업계획서라는 게 왜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느냐? 주요한 체크리스트가 뭐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겠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한 거는 개발 기술과 기술 개발의 차이점을 약간 언급을 해드렸고, 이게 사업화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그 기술보증기금, 그죠? 기술보증기금에서 역시 이런 개발기술 사업화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통신 상태 때문에 뭐 들락날락하고 계세요. 예, 그러시군요. 제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오늘 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기존에 사업하고 계시는 그 아이템들 중에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 때 단위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개발되어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꼭 정리하라 그랬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정리할 때 내부에서 진도를 체크할 때는 핵심적인 체크리스트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7가지 꼭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자금계획, 추정재무제표, 매출계획 다 모든 거 뭉뚱그려서 수익성이 있는, 현실성이 있고 일정관리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에 예기치 않던 변수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발기술 사업화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요 1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좀 저로 봐서는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지금까지 이제 박수 치신 분들은 무병장수하실 겁니다. 하여튼 개발기술 사업하는 데에 뜻을 가지신 분들은 성공을 하시도록 그렇게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